이 모든 것은 1885년 시카고에 지어진 주택보험 빌딩에서 시작됐어요. 10층짜리 건물에 불과했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건물이자 고층 빌딩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이 건물은 혁신적인 공법으로 지어졌는데 내부 골격을 강철로 만들어 벽을 더 얇게 만들고 전체 구조물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 건물은 1931년까지 버티다가 오늘날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짓기 위해 철거됐어요. 바로 같은 해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주택보험 빌딩 10개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예요. 인류가 불과 46년 만에 이룬 건축의 발전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됐고 39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했어요. 반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가장 높은 건축물 목록에서 53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인류는 더 높이 올라갔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버즈 칼리파예요. 높이가 828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를 겹쳐놓은 것보다 높아요. 초고층 빌딩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초고층 빌딩의 약 80%가 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는 총 7,500개가 넘는 고층 빌딩이 있어요.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약 3,000개에 달해요. 아시아 사람들이 고층 빌딩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인구를 도시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빌딩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중국과 가까운 인도도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고층 빌딩이 10배나 적어서 200개가 조금 넘고 대부분 뭄바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인도는 왜 고층 빌딩을 짓지 않는 걸까요? 국가는 건강과 안전 이유로 건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큰 건물은 인구 밀도를 높이고 도시의 익명성을 높이며 지역의 안정성을 낮춘다는 도시 이론이 꽤나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건물을 낮게 지음으로써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도시가 수평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토지와 아파트가 희소성 때문에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는 최근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씩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현재 34개의 고층 빌딩이 건설 중이에요. 전 세계에서 고층 빌딩 건설을 거부하는 또 다른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유럽이에요. 뉴욕에만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층 빌딩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고층 빌딩은 250개에 불과해요. 그중 절반이 단 3개의 도시에 있어요. 유럽이 고층 빌딩을 거부하는 데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고층 빌딩의 역사는 불과 100년 전인 20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은 아직 젊은 나라였고 가용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를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 중이었어요. 미국이 건설될 당시 유럽의 많은 도시는 이미 수십 세기 동안 존재해왔고요. 더 이상 건설할 공간도 없는 데다 콜로세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멋진 마천루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도 없었고요. 아시아와 미국 고층 빌딩의 원동력은 도시에 급성장하는 인구예요. 또한 유럽인들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매우 보호해요. 이 이야기는 브뤼셀화라는 용어까지 생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시작돼요. 1960년대에는 지역제 법규가 없었고 브뤼셀의 일부 건물은 더 현대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되어 비즈니스 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건설이 시작됐고 브뤼셀 곳곳에 현대식 건물이 무작위로 지어졌어요. 문화적, 역사적 가치도 없고 도시 건축 양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도시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많은 건축가와 사람들이 항의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의 철거를 제한하고 건축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도입됐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벨기에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요. 유럽 전역의 인구는 여전히 현대식 건축물을 싫어해요. 많은 도시에서 지역제 법규를 도입했고 유럽에서 멋진 유리 마천루를 짓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스탄불과 같이 대규모 금융 중심지가 있는 도시에는 상업 공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일부 도시에서는 역사적인 중심지 외곽 어딘가에 여러 개의 고층 빌딩이 있어 별도의 고층 빌딩 지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로마는 고층 빌딩을 완전히 거부하며 그곳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대부분의 고층 건물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선택은 전혀 무작위가 아니에요. 건축에서 유리를 선호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유리를 가능한 모든 모양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천루는 더 이상 이전처럼 평범한 지루한 수직타워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멋진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유리가 매우 얇은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주택보험 빌딩 이전과 달리 벽은 더 얇고 바닥은 더 넓어져 더 많은 내부 공간을 제공해요. 또한 유리는 아주 가벼워서 건축물을 매우 높게 지을 수 있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전기 조명 필요성을 줄여주니까 비용도 아주 효율적이고요. 게다가 유리는 온도에 즉 날씨에 강해요. 마지막으로 유리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현대적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고층 빌딩은 도시 공간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여요. 실제로는 모든 것이 조금 덜 효율적이에요. 고층 빌딩은 저층 빌딩보다 건물 사이에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고층 빌딩 바닥 면적의 약 40%는 엘리베이터 통로와 비상탈출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지 않아요. 한 층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 층보다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요. 에너지의 경우도 고층 빌딩은 여전히 많은 양의 냉난방이 필요한 데다 엘리베이터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제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상위 15개 국가를 알려드릴게요. 1위는 파나마로 66개의 고층 빌딩이 있어요. 14위는 67개의 마천루를 보유한 터키예요. 13위는 95개의 고층 빌딩을 보유한 싱가포르고요. 그 다음은 인도로 112개의 마천루가 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죠. 다음으로 필리핀이 122개의 마천루를 보유하고 있어요. 태국이 125개의 초고층 빌딩으로 10위권에 진입했어요. 캐나다가 124개로 그보다 약간 앞섰어요. 8위는 129개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차지했어요. 141개가 있는 호주는 7위를 차지했고요. 레벨업 이번엔 말레이시아예요. 266개죠. 일본이 단 5개 차이로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톱 5에 올랐어요. 4위는 당연하게도 또 다른 아시아 국가네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276개의 초고층 빌딩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314개의 빌딩으로 3위에 올랐네요. 오늘 주의 깊게 보셨다면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두 나라를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네, 2위는 초고층 빌딩의 창시자인 미국이 차지했어요. 미국은 859개의 마천루를 보유하고 있어요. 3위에서 크게 뛰어오른 수치죠. 하지만 더 큰 나라가 있어요. 2,976개의 초고층 빌딩을 보유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어요.